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열과 시간의 미학, 오늘은 7번째 시간,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했고,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그리고 신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세 번째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네 번째 향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다섯 번째 복잡성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이렇게 어떤 로스터가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커피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어떤 주안점이 다른데, 보통은 이러한 맛으로 비교되는 맛으로 표현되는 프로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 바디감이나 복잡성, 향 이런 것들은 어떤 맛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의 표현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감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물을 머금었을 때 느끼는 어떤 느끼는 정도와 우유를 먹었을 때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바디감이라는 거는 맛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금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바디감을 마우스필이라는 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엄연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마우스필하고 바디감은 좀 다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에서 주는 약간 이 질감을 마우스필이 좋다고 하는데, 이 바디감은 압도되는 어떤 목구멍 뒤에서 나오는 어떤 무게감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다 와인 용어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바디감이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내기도 상당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단맛이라는 거는 제가 이 1차와 2차 사이가 1차가 2차 사이는 어떤 드러낼 때 결과물로서는 그 디벨롭이라는 그러니까 그 디벨롭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1차와 2차 사이가 굉장히 강조되는 요즘의 분위기인데, 사실은 1차와 2차를 표현해낼 수 있려면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상적인 프로파일은 6분, 그러니까 8분의 1차가 왔을 경우에 12분 30초에 배출하는 것을 제 첫 시간에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감을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1차를 11분에 오기로 했죠. 저희가 1차를 11분에 왔을 경우에 1차를 11분에 갔을 경우에 이때 에너지 많이 1차가 8분에 왔을 때 그 에너지 양보다 11분에 왔을 때 에너지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변화를 일으킬 때 더 많은 갈변화를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단맛이 강조된다. 초콜릿이나 카라멜 맛으로 빠지기 전에 좀 더 단맛이 강조된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맛에 대한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상적인 프로파일에서 1차를 6분에 오게끔 이 짧은 프로파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신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뒷부분을 동일한 프로파일로 가져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6분의 1차가 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 신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은 이러한 프로파일의 조작으로서 쉽게 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래서 이 단맛이 강조돼서 맛있는 커피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신맛이 강조돼서 맛있는 프로파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짧게 볶았을 때는 신맛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이렇게 볶았을 때는 단맛이 강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브라질에게 좋은 신맛을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단맛으로 가자 해가지고 단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신맛을 좀 강조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감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콩을 손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의 이렇게 변동으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바디감을 뭐 증폭시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감이라는 거, 모든 커피들이 이런 맛을 타고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동일한 콩에서 단맛과 신맛은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바디감이라는 부분은 콩이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커피에 바디감을 강조되는 커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다음 시간 정도에 블렌딩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디감을 다룰 텐데, 한 번 더 다룰 텐데,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극단적인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은 어떤 프로파일이냐면, 기존에 이런 프로파일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봐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데, 자, 이걸 다 지워버리고요. 기존의 것들을 지우고 어떤 식으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면 바디감이 극도로 증가시킬 수 있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0도, 220도에 투입해서 100도의 바텀아웃 TP 포인트가 100도에, TP가 100도에 왔는데 터닝 포인트가 100도에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은 극단적으로 내가 바디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만델린 같은 경우, 아니면 브라질 베이스, 네, 이렇게 바디감을 강조하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필요에 따라서 극단적인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럴 경우에는 투입 온도 자체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겁니다. 한 180보다 더 낮지, 한 150도에서 투입 온도를 하고, 정상적인 불이 아니라 화력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거죠. 끈 상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0도에서 150도에서 낮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낮춰서 어디까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60도에서 뭐 80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한 2분 30초에서 오게끔 가지고 가고, 네, 아예 그냥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쭉. 그래서 15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력을 조절해 가면서 맞추면 됩니다. 이때 강조된 거는 바디감에 대해서, 바디감만 강조돼서 맛있는 프로파일은, 바디감은 사실 어떤 거로 연결이 되냐면 단맛하고 연결이 되는 프로파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을 설명을 할 때 옐로우부터 1차까지 많이 확보되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단맛을 끌어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로 로스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경우에는 11분에 1차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극도의 바디감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부터 1차까지를 약 15분가량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1차 크랙과 2차 크랙에 대한 굉장히 어떤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1차 크랙을 활발하게 터뜨려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로스팅 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아니면 주름이 잘 펴지기 힘든 콩들은 1차와 2차를 강하게 터뜨려야지 콩도 이뻐지고 어떤 향도 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로스팅을 많이 해본 결과 1차와 2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차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일종의 조직이 깨지는 어떤 디펙트 현상이에요. 디펙트.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이후로도 이제 가가지고 거기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커피를 굉장히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볶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2차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은단 향이 나는 무슨 25분 은단 향이 나는 그런 다이버 커피처럼 막 그런 프로파일을 가져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에 다 이제 끝내죠.
그러니까 2차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조직이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디펙트가 일어나고 쓴맛도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보낼 때 충분한 열로 1차를 팍 터트리는 프로파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되는 프로파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이 긴 로스팅 시간 때문에 자칫하면 베이크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이크드라는 것이 단순히 커피가 그냥 오래 볶으면 익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베이크드가 잘 되는 콩이 있고 베이크드가 잘 안 되는 콩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로스팅을 해도 좋은 콩 같은 경우에는 베이크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블루 마운틴이라든지 하와이안 코나 같은 스타일의 콩은 천천히, 하와이안 코나는 특별히 천천히 달래면서 볶거든요.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팬시처럼 크고 굵은 콩일지라도 얘들이 조직이 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조직이 연해졌기 때문에 그런 콩들은 아주 그냥 천천히 볶는 겁니다. 1차 크랙을 많이 터뜨리게 되면 첫 번째 원래 콩이 가지고 있던 안 그래도 긴 로스팅 시간 때문에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풍미들이 더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1차를 안 터뜨리고 25분까지 가는 프로파일을 예전에 작성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볶아보면 베이크드 됐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달고 초콜릿티하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1차를 살짝 거의 많이 안 터뜨리고 쭉 이런 스무스한 그 라인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볶아내는 거죠. 그래서 25분까지 볶았을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 바디감이 높은 커피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감은 일종의 어떤 콩이 타고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디감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프로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디감과 그 스윗니스 단맛은 서로 프로파일상 구조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바디감이 강조되는 프로파일이었습니다. 네. 1차를 거의 터뜨리지 말고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서 20분에서 25분까지 끌어봐라. 그러면 바디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향과 신맛은 포기해야겠죠. 이거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